여러분은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상황에 따라 여러 얼굴을 보여주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 즉 밑바닥을 보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나쁜 인연은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지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어떤 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좋은 면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일찍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로 보면서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강조했죠. 플라톤은 이성과 욕구, 격정의 세 요소를 통해 인간을 설명하며 이성이 다스리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순자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교화가 필요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인간은 협력과 이타심, 그리고 동시에 이기심을 지닌 복잡한 존재라는 현대 심리학의 관점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러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순간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에게 깊은 호의를 베풀 때입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알아채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잘해줌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놀랍도록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호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다고 착각하며 목에 힘을 주는 이들도 있죠. 더 나아가 이러한 데가 없는 친절이 지속될 때 처음에는 감사했던 사람 중에서도 점점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지어 더 이기적이거나 안하무인으로 변하는 사람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잘해주어도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 노력하고 나에게도 더 잘해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며 반드시 내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잘해주면 만만하게 본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친절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부담스러워하며 그 친절을 갚아야 할 부담으로 여기는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고마운 마음만큼이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려 노력하죠. 의는 빚을 갚는다는 개념을 넘어
받은 따뜻함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호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일을 맡겨볼 때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밑바닥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라. 권력은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함부로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나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의 일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별 과제를 할 때 아무런 기여 없이 남이 해놓은 결과물에 슬쩍 숟가락만 얹는 사람, 혹은 공동의 일에서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의 일을 함께하면서 저렇게 안 봤는데 다시 봤다고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책임감, 수많은 변명, 치사한 언행, 그리고 남을 이용하려는 모습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일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큰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큰 일에서도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돈이 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서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일과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평상시의 마음가짐은 큰일이나 돈이 되는 일보다 잘못해도 큰 피해가 없는 작은 일, 즉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서 그 사람의 밑바닥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아 볼 때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괜히 말했다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조언을 구했더니 핀잔만 주거나 그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처음부터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말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은 참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몇 마디 속에 사람의 영향력, 지혜, 그리고 됨됨이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시원시원한 듯 보이지만 조심성 없고 위험한 사고방식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조언이랍시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 그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게다가 내 고민을 상담했는데 그 고민을 하찮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즉시 그 사람과 멀어져야 합니다.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밑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에 무겁고 가벼운 고민이 따로 존재할까요? 내가 느끼기에는 별것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무게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모두 다 그 정도. 고민은 있어라는 식으로 배려 없이 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존재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 역시 남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남의 즐거운 일을 보거든 함께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진심으로 위로해주세요.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존중 없는 자입니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고통에 즐거워하거나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이로울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내가 해볼 때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했던 실수에는 아무런 사과 없이 넘어갔으면서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맹렬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사람들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부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잣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흠이 있으면 기어이 끄집어내려 하고 자신에게 흠이 있으면 어떻게든 덮어버리려 합니다.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병폐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그 행태가 더욱 경박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고 또 내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며 상대방의 단점에는 엄격하게 행동하고 자기 자신의 단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관계는 내 정신 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면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사람도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그 사람이 밑바닥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호 존중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우위를 뽐내고 싶어하며 나를 무시하고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은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을 우습게 만들어서 자신을 뛰어나게 보이려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고치려 하지도 마세요.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게 되죠.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입니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칠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정중하게 단점을 지적해 볼 때입니다. 정중한 태도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했을 때 남 탓을 하며 자신의 단점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둘 중 한 사람만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의 결점이 있기에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서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일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은 누구누구 때문에 잘 안 됐어. 나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말자 해서 안 했어처럼 자신이 잘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해도 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결코 남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남 탓으로 돌리고 더 심한 경우 역정을 내거나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비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반발하면 역정을 내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으려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과하며 달래준다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내 잘못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만 나의 인간관계와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해 볼 때입니다.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사줬는데 그 사람은 계속 얻어먹기만 한다면 다음번엔 당신이 먼저 밥을 사달라고 말해보세요. 쾌히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음 식사 때부터는 그 사람이 거리를 두거나 자신이 그동안 얻어먹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한 식사를 사주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식사 등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얻어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에서 항상 지갑을 놓고 다닌다거나 혹은 다음번에는 내가 살게라고 말하며 매번 다음번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만일 그 친구가 정말 형편이 어렵고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할 리가 없습니다. 매번 남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자신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아까워하지만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계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 모임에 나온 당사자들이 더욱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 식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해가며 그런 부류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것은 쉽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쁩니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인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그 속마음이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7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 관찰해 볼 때입니다. 무조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소중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에 존중하며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뽐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라는 격언처럼 경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8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그 사람의 밑바닥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 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그들의 실제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피해가 오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에게서는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두지 마세요.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9번째, 돈 자랑을 하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남이 나한테 돈 자랑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아도 자랑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자랑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을 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돈이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자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할 만큼의 돈이 없기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모두 돈이란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렇기에 돈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정녕 돈 자랑을 하고 싶거든 내 자랑을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에게 꽤 많은 양의 돈을 베풀며 자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만일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애초에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 잃고 돈을 안 빌려줘서 친구 잃고 친구가 돈 갚으라 해서 연락 안 받고 친구가 돈 빌려달라 할까봐 연락 안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만일 내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남들에게 돈 자랑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인간관계를 더욱 현명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의 밑바닥을 보는 것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도 떠나보내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 밑바닥을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더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